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가자. 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고 직무에 지원한 동기 및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앞에서 글자 수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 동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동기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실은 질문이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어떤 거를 질문한 건가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그리고 뭘 물어본 거예요? 본인의 강점. 결국에는 직무 관련 역량을 말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글자 수가 700자입니다. 최대 700자예요. 그런데 질문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반 하셔야죠. 300자에서 350자, 300자에서 350자 요 정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지루하게 길게 억지로 700자를 맞출 필요 없고 제 기준에서는 한 80% 정도만 충족시켜도 됩니다. 최소만 넘어가도 내용만 좋다면 여러분들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늘리려고는 하지 마세요. 최대치에. 자, 그러면 여기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는데, 자, 지원 동기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죠. 지원 동기라는 것은 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요. 내가 이 직무 지금 뭐예요? 구매나 부품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에 지원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왜 현대자동차인데 구매나 부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왜 하필 현대자동차인데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왜 하필 자동차 산업인데 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 동기라는 게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인지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인지 산업에 관련돼 있는 지원 동기인지가 다른 질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 1번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고 했던 지원 동기는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 동기였어요. 왜요? 현대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 나는 현대자동차에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까지 어필하시면 된다고요? 이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어필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직무 자체를 또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지원 동기를 또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700자 내에서 녹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녹여내야 되는 그 핵심 키워드들은 어떤 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대놓고 강점을 소설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KSA라고만 써도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한 가지는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언급하셨을 때 내가 왜 이 키워드를 하필이면 이 직무의 대표 키워드로 꼽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구매나 부품 개발에 지원하신 분들이 이 항목을 만나보실 테니까, 그럼 구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협력사를 선정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협력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하고 혹은 스타트업 같이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발굴해내가는 것도 한 가지 구매 직무에서 할 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그 업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너네 기술 좋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게 대신에 우리랑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또 구매 직무의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또 그리고 부품을 조달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 직무의 키워드들을 쏙 빼서 여러분들 여기 요 안에서 골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고민을 깊게 하시고 그걸 한 가지 선정하시고 왜 그걸 선정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키워드들은 누구나 말하는 게 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정한 이유를 해석하는 거, 내가 왜 선정했는지 어필하는 내용들은 개개인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품 개발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가 선정이 끝나고 나면 부품에 대해서 조달을 받고 부품을 개발하고 협력사를 관리하고 부품 품질을 개선하고 품질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키워드를 잘 뽑아서 우리가 이유를 근거를 잘 왜 선정을 했는지 근거를 잘 제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직무에 대해서 지원 동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키워드를 뽑았고 키워드에 대한 근거를 뽑았고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직무를 선택을 했는지 지원 동기가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꼭 A라는 걸 뽑았습니다. A라는 걸 뽑았고 그 근거는 바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고른 이유 중에서 저는 이런 식의 비슷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서술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서술하신다든지 그럼 이 역량을 서술할 때는 이 뒤에 질문이 바로 또 붙여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역량이 내가 강점이 나오는 건데 이 직무 관련 역량 중에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런데 그 강점이 가능하면 여러분 가능하면 차별화된 강점이면 조금 더 좋은 거죠. 근데 강사님들은 항상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된 강점을 쓰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들과 차별화된 강점이라는 걸 가지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이제 뭐 획일화된 뭔가 교육 과정을 다 같이 거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건 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돋보이게끔 말을 예쁘게 만들자. 그게 제 강의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강점을 발휘한 경험을 간략하게 쓸 수 있다면 쓰면 좋겠지만 700자기 때문에 정말 우리 스타 기법 이런 것들로는 쓸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첫 부분 있죠. 자기소개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 그 부분 정도만 간략하게 우리 티저 영상 한두 문장으로 그냥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질문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면은 직무 지원 동기랑 차별화된 강점인데 여기에 경험까지 녹여내자니 글자 수 700자가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물론 지원한 곳에 따라 공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간략하게 나타내고 그러면 그 간략한 걸 보고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예쁜 썸네일 어그로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